별과 사람의 차이. 스스로 빛을 내는 별과 빛을 낼 수 없는 별이 있다. 우주는 그렇게 단순하고 냉정하게 구분되어 있다. 어떤 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내부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며 어둠을 밀어내고, 어떤 별은 끝내 스스로 빛을 만들지 못한 채 다른 존재의 빛을 받아 반사하며 자신의 위치를 증명한다. 그 차이는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주에서는 태생이 곧 운명이다. 하지만 사람은 다르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빛을 낼 수 있는지 없는지로 구분되지 않는다. 누구도 너는 빛나는 존재가 될 수 없다는 판정을 받고 태어나지 않는다. 오히려 사람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변한다. 어느 날은 밝고 어느 날은 흐리며, 어떤 시기에는 자신조차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강렬하게 빛나다가도, 또 어떤 시기에는 스스로가 어둠 속에 묻힌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 그 모든 과정이 사람이라는 존재 안에 동시에 존재한다. 누군가는 아주 이른 나이에 빛을 낸다. 남들이 아직 방향을 찾기도 전에 이미 자신의 재능과 열정으로 주목을 받는다. 그 빛은 빠르고 강렬해서 많은 이들의 시선을 끌지만 동시에 그만큼 빨리 소진되기도 한다. 누군가는 인생에서 가장 빛나던 시절, 흔히 말하는 리즈 시절을 이미 지나왔다고 느낀다. 그때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을 비교하며 나는 이미 끝난 게 아닐까라는 질문을 마음속에서 반복한다. 또 누군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빛나고 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자신의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해내며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다. 아직 빛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다. 스스로를 돌아볼 때 특별할 것 없고, 남들보다 뒤처진 것 같고, 이렇다 할 성과도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빛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점이다. 그들은 단지 아직 자신의 빛을 인식하지 못했을 뿐이다. 빛은 반드시 눈에 띄는 성취나 박수 속에서만 존재하지 않는다. 버텨낸 시간, 무너지지 않으려 애쓴 마음, 포기하지 않고 남아있는 숨결 역시 빛의 일부다. 사람의 빛은 시험처럼 정해진 시간에만 켜지지 않는다. 이 나이쯤이면 빛나야 한다는 기준은 세상이 만든 허상에 가깝다. 어떤 이는 30대에 인생의 정점을 찍고, 어떤 이는 40을 지나서야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되며, 어떤 이는 50이 넘어서야 처음으로 자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한다. 빛은 나이와 상관없고 속도와도 상관없다. 다만 준비된 순간에 혹은 피어진 순간의 모습을 드러낼 뿐이다. 우리는 별과 달리 고정된 궤도를 살지 않는다. 같은 자리를 맴돌지 않고, 때로는 길을 잃고, 때로는 멈춰서고, 때로는 돌아간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수없이 자신을 의심하고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나는 왜 이렇게 늦을까라는 질문을 반복한다. 하지만 그 흔들림조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다. 흔들린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멈췄다는 것은 다시 움직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남겨둔 상태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빛을 잃지 않는다. 다만 잠시 가려질 뿐이다. 피로와 좌절, 비교와 실패가 빛을 덮어놓을 수는 있어도 완전히 지워버리지는 못한다. 숨 쉬고 있는 한, 감정이 남아있는 한, 무언가를 원하고 바라는 마음이 남아있는 한 사람은 언제든 다시 빛을 낼 수 있다. 그 가능성 자체가 이미 빛이다. 지금 당신이 스스로를 바라볼 때 나는 아직 빛나지 못했다고 느낀다 해도 괜찮다. 그것은 실패의 선언이 아니라 과정의 한 장면일 뿐이다. 아직이라는 말 속에는 가능성이 포함되어 있다. 아직이라는 말은 끝이 아니라 방향이 열려 있다는 뜻이다. 이 우주에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차별점은 바로 이것이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이다. 빛의 형태와 리듬, 사람의 빛은 하나의 모양으로만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흔히 빛을 말할 때 가장 강렬한 순간만을 떠올린다. 무대 위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장면, 성과가 눈에 보이게 드러나는 시기, 모두가 인정하고 박수 쳐주는 순간들 말이다. 그러나 그것은 빛의 극히 일부일 뿐이다. 빛은 항상 눈부실 필요가 없고 언제나 뜨거울 필요도 없다. 사람의 빛은 각자의 방식으로, 각자의 온도로 존재한다.
어떤 사람은 매일같이 일정한 밝기로 빛난다. 큰 기복 없이 자신의 일을 해내고 주변을 흔들리지 않게 지탱하며 누군가의 하루를 조용히 받쳐주는 존재다. 그 빛은 멀리서 보면 잘 보이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알 수 있다. 그 사람이 있기에 무너지지 않는 구조가 있고 유지되는 관계가 있으며 지속되는 삶이 있다는 사실을. 이런 빛은 화려하지 않지만 오래 간다. 쉽게 꺼지지 않고 누군가의 인생 한 구석에 깊게 남는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가끔씩 폭발하듯 빛난다. 평소에는 잠잠하다가도 특정한 순간, 특정한 분야에서 강렬한 빛과 열을 쏟아낸다. 그 빛은 주변의 공기를 바꾸고 사람들의 시선을 끌며 때로는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준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에너지를 한 번에 크게 쓰는 대신 다시 어둠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 그 어둠은 후퇴가 아니라 재충전의 시간이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그 공백을 실패나 침체로 오해한다. 또 어떤 사람은 아직 자신의 빛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모른다. 빛은 분명 안에 있는데 켜는 방법을 모르거나 켜도 되는지 확신하지 못한다. 남들처럼 반짝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속도가 느리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어둡다고 정의해버린다. 하지만 빛은 누군가에게 배워야만 생기는 것이 아니다. 이미 존재하는 빛을 인식하는데 시간이 걸릴 뿐이다. 불도 처음에는 작은 불씨에서 시작한다. 처음부터 횃불처럼 타오르지 않는다. 사람마다 빛의 리듬은 다르다. 어떤 이는 빠르게 빛을 내고 빠르게 지치며 어떤 이는 천천히 데워져 오랫동안 빛을 유지한다. 문제는 우리가 이 리듬을 존중하지 않는 데 있다. 우리는 늘 타인의 속도를 기준으로 자신을 재단한다. 저 사람은 벌써 저만큼 왔는데 나는 왜 여기일까? 저 사람은 지금 빛나는데 나는 왜 이럴까? 그렇게 비교가 시작되는 순간 자신의 빛은 왜곡되기 시작한다. 빛에는 고유한 박자가 있다. 남과 같은 박자로 빛나지 않는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자신만의 리듬으로 빛나는 사람은 쉽게 꺼지지 않는다. 급하게 타오른 빛은 쉽게 소진되지만 서서히 만들어진 빛은 오래 남는다. 문제는 우리가 이 사실을 너무 늦게 배운다는 점이다. 이미 수없이 자신을 채찍질하고 스스로를 부족하다고 규정한 뒤에야 비로소 깨닫는다. 빛을 내는 대정답은 없다. 매일 빛나야 할 의무도 없고 항상 같은 밝기를 유지해야 할 필요도 없다. 오늘은 흐릴 수 있고 내일은 더 어두울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완전히 꺼지지 않는 것이다. 아주 희미해 보일지라도 불씨가 남아있다면 다시 밝아질 수 있다. 그 불씨는 당신이 살아온 시간과 감정, 선택과 후회, 버텨낸 순간들로 만들어진 것이다. 쉽게 사라질 수 없다. 혹시 지금 당신이 나는 아무 빛도 내지 못하고 있다고 느낀다면 그 감정조차도 하나의 신호다. 아무렇지도 않다면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자신을 돌아보고 있다는 것, 아직 가능성을 놓지 않았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빛의 증거다. 빛은 반드시 결과로만 증명되지 않는다. 과정 속에서도, 흔들림 속에서도, 질문 속에서도 빛은 존재한다. 당신의 빛은 지금 어떤 형태일지 모른다. 은은할 수도 있고, 잠시 꺼진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그 빛이 사라진 적은 없다는 것이다. 다만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밝아 보이기도, 가려 보이기도 할 뿐이다. 빛을 믿는다는 것은 지금의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것도 과소평가하는 것도 아니다.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인정하는 일이다. 비교 속에서 흔들리는 빛, 사람이 자신의 빛을 가장 쉽게 의심하게 되는 순간은 언제나 비교가 시작될 때다. 혼자 있을 때는 괜찮다가도 누군가의 성과를 보게 되는 순간 마음이 흔들린다. 나보다 더 빨리 도착한 사람, 더 크게 인정받는 사람, 더 밝게 빛나는 사람을 마주하면 갑자기 자신의 위치가 작아 보인다. 어제까지는 잘 버텨왔다고 느꼈던 하루가 비교 하나로 인해 의미를 잃어버리는 순간도 있다. 그만큼 비교는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우리의 시선을 바꾼다. 우리는 타인의 결과를 현재의 나와 비교한다. 그 사람이 어떤 시간을 지나왔는지, 어떤 어둠을 통과했는지는 보지 못한 채
지금의 밝기만을 기준으로 삼는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신은 부족하고 늦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하지만 그 비교는 처음부터 공정하지 않다. 각자의 시작점도 다르고 속도도 다르며 견뎌야 했던 무게 역시 다르기 때문이다. 같은 하늘 아래에 있다고 해서 같은 궤도를 도는 것은 아니다. 특히 나보다 더 큰 빛을 내는 사람 옆에 서 있을 때 자신의 빛은 유난히 흐릿해 보인다. 마치 조명이 꺼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그 순간 우리는 착각한다. 나는 빛을 잃었다고. 하지만 는 다르다. 당신의 빛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더 강한 빛 옆에서 잠시 가려졌을 뿐이다. 태양 옆에 있으면 별이 보이지 않듯 빛은 상대적인 것이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은 아니다. 비교가 반복되면 사람은 스스로를 축소하기 시작한다. 예전에는 의미 있었던 노력들이 하찮아 보이고 지금까지 버텨온 시간조차 실패처럼 느껴진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라는 질문이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라는 결론으로 변질된다. 이때 가장 위험한 것은 빛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빛을 믿지 않게 되는 것이다. 믿지 않는 빛은 쉽게 가려진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다. 다른 사람의 빛이 강해졌다고 해서 당신의 빛이 줄어들지는 않는다. 빛은 경쟁 자원이 아니다. 누군가 더 밝아졌다고 해서 당신의 몫이 줄어드는 구조가 아니다. 우리는 종종 삶을 한정된 조명 아래의 무대처럼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조명이 켜져 있다. 서로의 빛은 서로를 끄지 않는다. 당신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떠올려보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시간, 스스로도 자신을 의심했던 순간, 포기하고 싶었지만 끝내 하루를 넘겼던 날들, 그 시간들은 기록에 남지 않았을지 몰라도 분명히 빛의 재료가 되어 당신 안에 쌓여 있다. 빛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시간들이 겹겹이 쌓여 어느 순간 모습을 드러낸다. 비교는 방향을 잃게 하지만 질문은 방향을 만든다.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못할까라는 질문 대신 나는 어떤 방식으로 빛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질 때 시선은 다시 자신에게 돌아온다. 그 순간부터 빛은 다시 제자리를 찾기 시작한다. 타인의 발길을 기준으로 삼는 삶은 끝이 없다. 항상 더 밝은 누군가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반대로 자신의 리듬을 기준으로 삼으면 삶은 비로소 견딜만해진다. 흔들리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오히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변화하지 않는다. 흔들리면서도 꺼지지 않았다는 사실, 그것이 중요하다. 당신은 이미 수없이 비교 속에 서 있었고, 그럼에도 여기까지 왔다. 빛은 완벽한 상태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상처가 있어도, 자신감이 흔들려도 여전히 빛은 남아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빛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다만 방향을 다시 찾고 있을 뿐이다. 비교의 소음이 조금만 잦아들면 그 빛은 다시 분명해질 것이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많은 어둠을 지나왔다. 이제 남은 것은 그 어둠 속에서도 꺼지지 않았던 자신의 빛을 다시 믿는 일이다. 다시 빛을 선택하는 순간, 사람은 언제나 같은 밝기로 살아가지 않는다. 어떤 날은 숨 쉬는 것만으로도 벅차고, 어떤 날은 아무 이유 없이 마음이 무거워진다. 스스로를 돌아볼 여유조차 없어 하루를 넘기는 것만으로도 최선을 다한 날들이 있다. 우리는 그런 날들을 실패라고 부르거나 의미 없는 시간으로 치부하지만 사실 그 시간들 속에서도 빛은 완전히 꺼진 적이 없다. 다만 아주 낮은 밝기로 스스로를 보호하듯 남아있었을 뿐이다. 살아있다는 것은 곧 선택의 연속이다. 포기할 것인지, 하루를 더 견딜 것인지, 자신을 믿을 것인지, 의심할 것인지, 그 선택들 가운데 대부분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기록되지도 않고 박수도 없다. 하지만 그 조용한 선택들이 쌓여 사람의 방향을 만든다. 빛은 거창한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다시 한번 일어나는 선택, 오늘을 넘기겠다는 결정, 내일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겠다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종종 언제 다시 빛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진다. 하지만 더 정확한 질문은 이것일지도 모른다. 나는 여전히 빛을 선택하고 있는가? 빛은 기다림의 대상이 아니라
태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상황이 좋아져야 빛나는 것이 아니라 상황 속에서도 꺼지지 않으려는 태도가 빛을 만든다. 그 태도는 아주 작아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 작은 선택들이 쌓여 어느 순간 당신 자신도 놀랄 만큼의 밝기로 돌아온다. 지금 당신이 서 있는 자리가 어둡게 느껴질 수도 있다. 예전보다 뒤에 있는 것 같고 남들보다 늦은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어둠은 언제나 빛을 기준으로 정의된다. 빛이 없으면 어둠이라는 말조차 성립하지 않는다. 당신이 어둡다고 느낀다는 것은 여전히 빛을 기준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뜻이다. 완전히 꺼진 사람은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당신은 이미 여러 번 꺼질 수 있었다. 여러 번 멈춰도 이상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왔다. 다시 말해, 당신의 삶은 이미 빛을 증명해왔다. 지금의 모습이 가장 찬란하지 않더라도, 지금의 속도가 가장 빠르지 않더라도, 그것이 당신의 가치를 줄이지는 않는다. 빛은 성취의 크기로만 측정되지 않는다. 버텨온 깊이, 포기하지 않은 시간, 무너질 뻔한 순간에서 다시 중심을 잡았던 경험들이 모두 빛의 일부다. 앞으로의 시간 역시 완벽할 필요는 없다. 매일 의욕적일 필요도, 항상 자신감에 차 있을 필요도 없다. 다만 완전히 등을 돌리지 않는 것,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는 것, 그 한 가지만 지켜도 충분하다. 빛은 그렇게 다시 살아난다.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오늘 이 글을 여기까지 듣고 있는 당신이라면 이미 다시 빛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시작을 생각하고 아직 남아있는 가능성을 놓지 않았다는 증거다. 그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삶은 언제나 그렇게 조용한 결심 위에서 다시 시작된다. 당신의 빛은 오늘도 빛났습니다. 그러니 이제 시작하는 한 해 빛을 내는 한 해가 되길 기도합니다.